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 중에 가장 기본이 되는 C 언어를 학습해 보겠습니다. C 언어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필요한데요. 그 중에서 가장 대표할 수 있는 게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제공하는 비주얼 스튜디오라고 하는 통합 개발 환경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에도 있듯이 통합 개발 환경이라고 하면 프로그래밍 개발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한 프로그램에서 다 제공하기 때문에 통합 개발 환경, 영어로는 IDE라고 합니다. 통합 개발 환경 IDE란 이름이 붙었습니다. 이 비주얼 스튜디오는 C 언어를 이용한 프로그램 개발도 가능하지만 C++, C#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는 정말 이름 그대로 종합적인 프로그램 개발 도구가 됩니다. 이 프로그래밍 개발 도구인 비주얼 스튜디오는 학생인 경우 혹은 교육기관인 경우는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 제공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컴퓨터에 비주얼 스튜디오를 설치를 해서 C 언어 개발을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구글에 들어가서 비주얼 스튜디오 다운로드라고 누릅니다. 그럼 비주얼 스튜디오 다운로드 할 수 있는 링크가 뜨는데요. 따라 들어가 보면 다운로드라고 있고 이 중에 그 커뮤니티, 프로페셔널, 엔터프라이즈가 있는데 무료로 우리가 받으려면 커뮤니티를 사용을 해야 됩니다. 학생이나 개인을 위해서는 무료로 제공하기 때문에 학생 여러분들도 마음껏 설치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무료 다운로드를 누르면 다운로드가 시작이 됩니다. 비주얼 스튜디오 셋업이 시작이 되는데요. 자, 이 비주얼 스튜디오 셋업을 다 다운로드를 하게 되면 비주얼 스튜디오 인스톨러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실행이 됩니다. 이미 이 컴퓨터에는 설치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다운로드만 한번 해보고요. 비주얼 스튜디오 인스톨러를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비주얼 스튜디오는 2022가 최신 버전이기 때문에 비주얼 스튜디오 2022를 설치를 하면 되고요. 이 컴퓨터에는 커뮤니티 버전이 설치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주얼 스튜디오 커뮤니티 2022를 이용해서 C 언어 개발을 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비주얼 스튜디오 인스톨러가 실행이 되면 내가 이 컴퓨터에 어떤 프로그램을 설치할 건지 선택을 해야 됩니다. 처음에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면 저절로 되면 좋을 것 같은데 비주얼 스튜디오가 하는 일이 굉장히 많다고 했잖아요. 근데 굉장히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도구인데 이게 컴퓨터에 모든 게 다 설치가 되면 용량이 너무 커집니다. 그래서 불편하기 때문에 사용자에게 비주얼 스튜디오를 이용해서 네가 하고 싶은 일이 뭔지를 선택하라고 합니다. 그 선택을 도와주는 프로그램이 비주얼 스튜디오 인스톨러가 됩니다. 우리말로 하면 비주얼 스튜디오의 설치기가 되겠죠. 비주얼 스튜디오의 설치기. 설치할 때 어떤 거를 설치할까? 수중 눌러서 한번 들어가 볼까요? 그럼 여기에 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많은데요.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는 거는 C++를 이용한 데스크톱 개발, 이 부분을 꼭 클릭을 해야 됩니다. 클릭을 해서 이 컴퓨터에서 비주얼 스튜디오로 C++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할 수 있도록 선택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거는 C 언어인데 왜 C++만 있고 C는 없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C를 더 개선하고 발전시킨 게 C++이기 때문에 C++ 선택을 하면 당연히 C 개발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헷갈리지 말고 C를 찾으면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프로그래밍 역사를 알고 있기 때문에 C 언어 다음에 더 개선돼서 나온 게 C++이기 때문에 C++를 이용한 데스크톱 개발을 선택하면 된다. 이렇게 하면 되고요. 만약에 우리가 게임을 하고 싶으면 유니티를 이용한 게임 개발, C++를 이용한 게임 개발 이런 부분을 눌러주면 이 비주얼 스튜디오가 C++뿐만 아니고 유니티까지 개발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유니티를 선택을 하면 당연히 C샵도 선택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다양한 개발이 가능하다. 뭐 파이썬이라든지 노드.js 이런 개발, 웹 개발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하고, 그리고 이 GUI 프로그램을 또 만들어주는 .NET이라는 것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프로그램을 비주얼 스튜디오라는 프로그램 하나로 개발할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우리가 선택할 건 뭐라고요? C++가 선택이 돼야 됩니다. 이걸 이용해서 설치를 하면 되는데요. 설치를 하는 거는 굉장히 많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 컴퓨터에는 미리 설치가 된 거를 사용을 해서 프로그램 개발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프로그램 개발하기 전에 우리가 프로그램을 잘 개발하기 위해서는 컴퓨터에 대해서 좋든 싫든 다시 한번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컴퓨터에 대한 이야기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여러분 생각에는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좀 빨리 개발을 하고 싶다, 나만의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나만의 게임 같은 거를 만들어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이제 커져갈 건데, 프로그램을 처음 시작할 때는 좀 천천히 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를 하면 금방금방 성장을 할 수가 있는데 결국에는 벽에 부딪히거든요. 그 벽을 우리가 잘 넘어가기 위해서는 전반적인 내용을 많이 할 필요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것저것 다양하게 공부를 한 다음에 학년이 올라갈 때 좀 더 여러분의 관심이라든지 기술을 집중을 하는 게 더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그 프로그래밍을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좀 기본적인 내용부터 한번 알아보고 가려고 합니다. 컴퓨터란 말을 모르는 현대인은 없을 겁니다. 워낙 유명한 단어가 되다 보니까 이 컴퓨터란 말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이 컴퓨터란 말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요. 이 컴퓨터라고 하는 거는 이런 기계장치죠. 이런 기계장치가 컴퓨터가 되는데, 이 기계장치가 하는 일은 계산기입니다. 계산기. 근데 어떤 계산기인가 하면 복잡한, 그 다음에 빠른, 이런 형용사를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그냥 계산기가 아니고 굉장히 복잡한 내용을 계산을 해줄 수 있는 기계가 되고, 굉장히 빠른 계산할 수 있는 기계가 됩니다. 현대인 입장에서는 이 컴퓨터라는 말은 기계라는 말하고 거의 같이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요즘 나오는 장치, 기계에는 컴퓨터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컴퓨터라는 말은 기계라는 말하고 이제 같이 쓸 수가 있을 정도로 굉장히 광범위하게 쓰이는 말인데, 이 컴퓨터라는 말 자체는 원래는 사람입니다. 이 컴퓨터, 영어의 ER은 사람에 쓰는 거잖아요. 물론 장치에 쓰기도 하지만 보통은 이제 사람의 동사에다가 을 붙이면 그 일을 하는 사람이 되잖아요. 컴퓨터라는 것도 계산하는 사람입니다. 계산하는 사람이 왜 필요할까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옛날에는 컴퓨터가 없었잖아요. 우리가 기계로 쓰는 컴퓨터가 없었기 때문에 계산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나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인데 단순 반복적인 계산을 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때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좀 계산 잘하는 똘똘한 중고등학생을 고용을 해가지고 일을 시키면 좋겠죠. 나이 들면 계산 속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10대 애를 불러다가 돈을 주고 일을 시키면 좀 편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형태로 계산을 시키는 사람을 컴퓨터라고 불렀습니다. 컴퓨터라는 말이 현대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중세부터 쓰였던 굉장히 유서 깊은 말이 됩니다. 다른 말로 뒤집어 생각을 하면 인간 사회에서 계산하는 사람은 꼭 필요했다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도 조선시대 때 과거 시험을 보기 위해 가지고 성리학과 유학만 공부한 게 아니고
잡학이라고 해서 계산하는 사람, 잡학 안에는 계산학이라고 하는 산학이 있었잖아요. 산학이 있어서 산학을 하는 사람을 뽑아서 활용을 했습니다. 물론 조선 전체적으로 보면 이 계산이라든지 수학에 대해 가지고 그다지 큰 주안점을 두지는 않았습니다. 당연히 조선은 이제 철학의 나라니까 철학에 집중을 하는 거고, 산학이라든지 이런 과학기술과 관련된 학문 분야는 천시를 했었습니다. 근데 정부를 돌리기 위해서는 세금을 걷어서 예산 집행을 해야 되니까 뭐 관리들도 대충 계산하는 방식은 알아야 되겠지만 복잡한 계산은 당연히 잡학을 통해서 임용된 관리가 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자, 이런 형태로 인간 사회에는 계산에 대한 수요는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컴퓨터가 없던 시절에는 어떤 계산을 했을까? 여러분들은 이제 본 적도 거의 없을 건데, 요게 아주 예전부터 쓰던 이 동양의 위대한 발명품입니다. 그러니까 비하하는 게 아니고요. 굉장히 탁월한 계산 도구입니다. 이 주판이라고 하는 건데, 주판. 이런 구슬이 있는 판이라서 구슬주라고 해서 주판입니다. 주판은 역사가 굉장히 오래됐어요. 5,000년 이상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하고 이제 같이 갔다고 볼 수 있을 거고, 중국이 이제 발명했던 위대한 도구 중에 하나인데, 동양에서는 이 주판을 이용해서 계산을 했기 때문에 계산 기계에 대한 수요는 그다지 없었던 것 같아요. 주판을 최근까지도 많이 사용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최근은 한 1980년대까지는 주판을 기본적으로 공부를 했고, 여러분들이 사교육 받는 것처럼 예전 초등학생들은 이런 주판을 다루는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이 시기가 이제 다 지나고 지금은 주판 배우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왜? 계산기가 있으니까. 계산기로 하면 되는데 뭐 굳이 복잡하게 주판을 씁니까? 근데 계산기가 없던 시절에는 계산을 빨리빨리 하고 싶은데 한자로 이 계산을 하기에는 이게 힘들잖아요. 3, 4 이렇게 숫자 짓기도 힘들어요. 자, 이런 한문을 이용해 가지고 계산하기는 참 어려웠기 때문에 주판이 굉장히 유용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 계산에 대한 욕구는 굉장히 컸기 때문에 계산을 어떻게든 잘 하기 위해 가지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게 조선 한 중기 정도에 나왔던, 유럽에서 나왔던 계산장치입니다. 그러니까 계산장치, 굉장히 유명한 계산장치입니다. 장난감 좋아하는 친구들은 이런 거 하나 나 가지고 있으면 굉장히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건데, 현대적인 컴퓨터가 나오게 된 그러니까 직접적인 계기가 되는 장치를 이제 고르라고 하면 이 장치를 고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계산 장치는 발명자 이름을 따서 위에 거는 유명한 수학자 파스칼이 만든 파스칼 장치라고 부르고요. 밑에 거는 또 유명한 수학자죠. 라이프니츠가 만들었던 계산 장치입니다. 그러니까 파스칼은 아주 옛날 사람인데요. 우리나라로 치면 조선시대 중기니까 임진왜란, 그러니까 병자호란 요 무렵입니다. 그러니까 조선 인조 정도의 활약을 했던 프랑스가 자랑하는 정말 유명한 수학자 겸 물리학자 겸 철학자 겸 신학자입니다. 그러니까 천재들은 보통 하나만 잘하는 게 아니고 대부분 모든 걸 다 잘하잖아요. 파스칼도 이게 천재인 게 사람들이 상상도 못할 장치를 개발했습니다. 이 덧셈하는 장치를 개발한 겁니다. 덧셈 장치. 뺄셈도 이제 할 수 있었다고 하는데, 여기 보면 여기 숫자가 있잖아요. 숫자가 이제 답이 되는 거고, 여기에 있는 기혈을 이제 돌려서 계산을 하는 기계 장치를 만들었습니다. 파스칼이 10대 정도일 때 만든 장치입니다. 이런 게 굉장히 재밌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파스칼 다음에 활동했던 독일의 유명한
수학자가 라이프니츠입니다. 이 라이프니츠는 정말 대단한 사람인 게 뉴턴이 천재라고 하는데 뉴턴하고 동시대 뉴턴보다 이제 천재성에서는 좀 떨어질지 모르지만 미분과 적분을 뉴턴하고 거의 비슷하게 이제 발견했던 아마도 뉴턴 영향을 받아서 이제 개발한 거겠지만 우리가 배웠던 미분 적분을 거의 온전하게 이제 제안을 했던 사람이 라이프니츠가 되겠고 이 사람의 직업은 수학자가 아닙니다. 파스칼도 직업은 수학자가 아니고요. 옛날에 수학자는 없습니다. 수학으로는 밥 먹고 살 수가 없기 때문에 다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고 수학은 취미로 했기 때문에 이 수학이라는 부분은 정말 귀족들이라든지 부유한 사람들의 학문입니다. 라이프니츠도 직업은 행정가 정치인입니다. 행정가 정치를 하면서 취미로 수학을 공부를 했고 그래서 미분적분을 발견하게 됐고요. 파스칼의 장치에 굉장히 감명을 또 크게 받았기 때문에 라이프니츠는 더 복잡한, 더 멋있죠. 더 멋진 장치를 개발을 해서 이번에는 덧셈뿐만 아니고 곱셈, 나눗셈까지 되는 그런 장치들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루트 계산도 됐다고 이제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라이프니츠 장치는 이 파스칼 장치를 발전을 시킨 건데 라이프니츠 장치가 현대적인 컴퓨터에 큰 영향을 끼친 거는 기어입니다. 기어. 그 기어를 통해 가지고 확실하게 계산을 할 수 있는 방식을 제안을 했습니다. 근데 이런 장치들이 이제 서양에서는 잘 발전을 했는데 동양에서는 왜 주판밖에 없었는가 하면 동양 사람들이라고 해가지고 IQ가 더 떨어지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IQ 계산해보면 유럽 사람이나 뭐 아시아 사람이나 IQ 비슷합니다. 평균에서 1, 2 정도 차이 날지 모르지만 대부분 비슷해요. 근데 문제는 이 머리가 똑똑하다 안 똑똑하다가 아니고 이 장치를 만들기 위한 기반 기술이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장치들을 만들려고 하면 뭐가 필요합니까? 부속이 필요하잖아요. 부속. 특히 기어라든지 나사 이런 게 필요한데 기어 나사 요즘 굉장히 흔해 빠진 부품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직접 만든다고 하면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만들려고 하면 일단 뭐가 있어야 됩니까? 쇠가 있어야 되잖아요. 쇠. 철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철로 만들면 철은 무르기 때문에 만들지를 못해요. 그래서 재료공학이 들어가 가지고 철을 단단하게 이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있어야지 부속들이 나오게 되는데 서양은 이걸 잘 발전시켰고 동양은 상대적으로 발전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판이라고 하는 이 나름 훌륭한 도구를 가지고 그냥 계산을 할 수밖에 없었고 서양은 이 기계장치를 이용한 계산에 예전부터 큰 관심을 가져서 발전을 시켜 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직무를 짜는 그러니까 방직기에서 힌트를 얻어 가지고 프로그래밍이 가능한 계산 기계들을 이제 만들어내게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다가 이제 전자공학이라는 게 나오면서 이 컴퓨터가 그러니까 기계를 이용해서 계산을 하지 않고 전자장치를 이용해서 계산하는 방식으로 확 바뀌게 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거의 처음으로 이 전자장치를 채택을 해서 만들었던 컴퓨터입니다. 지금 컴퓨터보다는 성능이 굉장히 떨어지긴 하는데 컴퓨터 역사에서 또 빼놓을 수가 없는 굉장히 중요한 컴퓨터가 됩니다. 얘는 이름이 하버드 마크 1이라는 컴퓨터입니다. 나름 복잡합니다. 돈도 많이 들어갔고요. 자, 이름에 있는 하버드는 우리가 많이 들어본 이름이죠. 이 하버드는 하버드 대학교입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만든 장치인데 이 미국이 대단한 게 컴퓨터가 없던 시절에 컴퓨터를 만들어 갔던 나라가 미국인데 굉장히 부유한 나라잖아요. 굉장히 부유한 나라라서 돈이 많기는 한데
대학교 자체는 돈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지금의 하버드 대학교는 굉장히 부자 대학교가 됐지만 옛날은 대학교가 그렇게 부유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버드 대학교란 이름이 붙었지만 하버드 대학교 돈으로 만들지는 않고 기부를 받았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컴퓨터 회사가 있는데요. IBM이라는 회사입니다. 지금은 개인 대상으로 물건을 팔지 않으니까 IBM이라는 말을 잘 듣지는 못하는데 옛날에는 PC는 다 IBM PC였거든요. 굉장히 흔하게 쓰였던 이름이고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는 회사 이름이었습니다. 이 IBM이라는 회사가 투자를 해서 하버드 대학교에서 만든 컴퓨터가 하버드 마크 1입니다. 얘는 이 전자기술을 지금 우리가 쓰는 이 전자기술을 일부 채택해서 전부 다 하지는 못하고 예전에 라이프니츠가 했던 요 장치 기어장치, 그러니까 기계식 기어장치를 집어넣고 근데 기계식 기어장치는 속도가 느리잖아요. 기어가 돌아봤자 얼마나 돌겠습니까? 힘도 많이 들고 자, 에너지를 많이 먹는 방식이니까 복잡한 계산하기는 적절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전자기술이 나오면서부터 작은 에너지로 빠르게 전자이동을 이용해서 계산하는 방식이 가능하겠다라는 아이디어가 하버드 대학교에서 나오게 됩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교수한테서 나온 게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제 대학교에 있는데 그러니까 대학교는 학부생이라고 하잖아요. 학부생을 졸업하면 취업하는 경우도 있는데 회사에 가지 않고 더 많은 공부하기 위해서 대학원으로 진학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2년 동안은 석사 공부를 하고 석사 공부를 마치고 공부를 더 하고 싶으면 박사 공부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버드 대학교 물리학과에 박사과정 학생이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물리학이니까 계산을 상당히 많이 하겠죠. 근데 이 계산을 하기 좋아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계산하기 싫잖아요. 여러분도 수능 공부하면서 계산을 했을 건데 불편하잖아요. 틀리기도 하고. 그래서 이 복잡한 계산을 할 수 있는 기계가 있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요즘 나오는 이 전자기술을 이용해 가지고 계산기를 한번 만들었으면 좋겠다. 라는 아이디어를 이제 만들게 됐고 이 아이디어를 구현을 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회사들을 수소문해서 다녔는데 이 하버드 대학교 박사과정 학생의 아이디어를 경청을 해준 회사가 IBM입니다. 지금도 IBM은 초거대 기업입니다. 삼성보다는 아니지만 IBM은 굉장히 큰 대기업입니다. 근데 옛날에도 굉장히 큰 대기업이었습니다. 이 대기업에서 모험을 한번 해본 겁니다. 잘 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이디어 괜찮은 것 같으니까 한번 투자를 해보자. 투자해서 성공하면 좋고 실패하면 뭐 돈 날리는 거긴 한데 그 경험이 어디 가는가? 우리 쪽에 잘 쓸 수 있기 때문에 투자를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IBM에서 과감히 투자를 했습니다. 그 돈도 많이 들어갔다고 해요. 수억은 들어갔겠죠. 이게 예전에는 기계장치 자동화가 안 됐기 때문에 전부 다 손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손으로 만들어야 될 부품들이 많았고 납땜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만들기 굉장히 어려웠는데 IBM의 도움을 가지고 만들어서 성공하게 되고요. 그래서 하버드 마크 1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이런 부분이 미국의 힘이 되는 거고 미국이 컴퓨터 시대를 주도를 한 그 핵심에는 기업들의 과감한 투자가 있습니다. 물론 기업들이 투자를 하려면 아이디어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 20대 친구들의 과감한 창의력, 그 다음에 돌파력. 계산하려고 하면 당연히 종이 연필로 하든가 아니면 라이프니츠 장치가 사용했던 기계식 기어를 이용해서 그다음 메모리 장치는 방직기에 썼던 그 천공카드 이용해가지고 계산을 할 수 있는데 자 그런 거를 답습하지 않고 현재 인기를 얻고 있는 그 다음에 가능성이 보이는 전자기술을 과감하게
접목해서 개선을 쓰는 방식을 제안을 하고, 그러니까 이 20대의 열정을 받아줄 수 있는 30대, 40대 회사의 관리자의 판단도 이제 필요하고요. 그런 것들이 어우러져 가지고 컴퓨터가 만들어지게 되고, 자, 이 컴퓨터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기술이 파급되어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버드 마크1은 군대에서 개발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국방 기술은 아니기 때문에 누구든 쓸 수 있는 기술로 이제 확대가 되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술을 통해 가지고 이제 랄프니츠 장치에 썼던 그 기계식 기어 장치를 쓰지 않고 온전하게 그 전자기술만으로 만든 장치도 나오게 되고, 그게 그 유명한 애니악이라는 컴퓨터입니다. 애니악. 영어로는 이렇게 애니악이라고 씁니다. 애니악 컴퓨터가 있는데, 이 애니악 컴퓨터는 하버드 마크1을 이어받아서 하버드 마크1이 이제 잘 동작을 하기 때문에 훨씬 더 계산을 빠르게 하기 위해서 만든 컴퓨터가 애니악 컴퓨터가 됩니다. 그래서 이 애니악 컴퓨터는 그 국방용으로 만든 겁니다. 제2차 세계대전을 확실하게 이제 이기기 위해서 미국이 과감하게 이제 돈을 투자해서 만든 컴퓨터가 애니악 컴퓨터가 됩니다. 엄청난 컴퓨터입니다. 여기에 있는 이 전체가 전부 다 컴퓨터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컴퓨터라는 말을 쓸 때는 메인프레임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메인프레임. 자, 메인프레임이라는 말은 기본 틀이라는 뜻이죠. 기본 틀. 기본 틀이라는 뜻이 되는데, 프레임은 틀이고 메인은 이제 주요한, 중요한, 아니면 기본이 되는 뭐 이런, 그러니까 중요한 틀이라는 건데, 이게 뭔가 하면 옛날에는 컴퓨터 만들려고 하면 건물을 지어야 됐거든요. 그래서 틀을 만든 다음에, 그 프레임워크를 만든 다음에 그 안에 장치들을 꽂아 넣어서 이제 컴퓨터를 만들었기 때문에, 메인프레임이라고 하는 그 틀 안에 컴퓨터 들어갔기 때문에 굉장히 고성능의 계산 기계는 컴퓨터라는 말도 쓰였지만 메인프레임이라는 말을 더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메인프레임 컴퓨터의 원조가 애니악이 되는데, 납땜을 그 수백만 번 했다고 합니다. 10번 하기도 힘든데 수백만 번 하려면 개발 기간도 굉장히 많이 걸리겠죠. 근데 전쟁 중이었기 때문에 미국 국방부에서 과감하게 투자를 해서 애니악이라고 하는 전체가 전자기술로 돌아가는 계산기계를 만들어냈습니다. 근데 이 계산기계는 컴퓨터 프로그래밍 하기가 정말 어려웠습니다. 옛날에 컴퓨터 프로그래밍은 이런 배선하는 게 프로그래밍을 하는 겁니다. 요즘 말하는 프로그래밍은 좀 다르죠. 그래서 이런 뜻을 하드 와이어라고 이름 붙입니다. 하드웨어 할 때 그 하드고 와이어는 선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배선을 통해 가지고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지금 사진 설명에는 계산을 했는데 뭐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문제가 생긴 것 같아서 어디서 문제가 생겼는지 확인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 있는 이런 게 계산을 도와주는 증폭기가 되는데, 그게 한 19,000개가 쓰였는가 봐요. 이 중에서 뭔가 하나가 망가졌기 때문에 어디서 망가졌는지 일일이 다 이제 확인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보면 와, 저걸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당시 1940년대 중반 기준으로 보면 손으로 계산하면 한 달 정도 해야 되는 계산을 이 애니악 컴퓨터는 하루면 했기 때문에 계산 시간 측면에서는 어마어마하게 빠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 컴퓨터 기술이 그러니까 국방 쪽에 이제 쓰이면서 더 급격하게 발전하게 됐는데, 미국이 이때 판단을 잘 한 것 같아요.
보통의 국방 기술이라고 하면 철저하게 외부 사람을 제외하고 이 기술을 가두잖아요. 가두어서 나만 하는 기술로 만들기 십상인데, 이 미국은 이 컴퓨터 개발할 때 과감히 상업 용도로 전환을 시킵니다. 근데 그쪽에 영향을 많이 끼친 사람은 이 애니악 컴퓨터 할 때 큰 감명을 받은 폰 노이만이라는 수학자입니다. 폰 노이만이라는 사람이 미국 국방부의 연구 책임자이기도 했기 때문에 굉장히 권한이 많았다고 합니다. 많았다고 하는데, 이 폰 노이만이 애니악 컴퓨터를 한번 구경을 갔다 오고 난 다음에 앞으로 시대는 이런 전자식 계산기 시대, 요즘 말로 하면 컴퓨터 시대가 되는 거죠. 컴퓨터 시대가 되기 때문에 이쪽으로 기술 투자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고, 폰 노이만은 굉장히 뛰어난 천재입니다. 천재들 중에 천재라고 하는, 보통 천재들보다도 더 위에 있는 천재였기 때문에 이 컴퓨터의 미래를 잘 예상을 했고, 그 다음에 폰 노이만이라는 사람 자체도 컴퓨터 기술이 나갈 방향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 나오는 거 보면 이런 슈퍼컴퓨터들까지 이제 발전해서 우리가 계산할 때 쓰이게 되는 거죠. 또 이런 슈퍼컴퓨터와 같은 현대적인 컴퓨터를 설계하는 방식은 우리가 폰 노이만 방식이라고 부릅니다. 폰 노이만이 애니악 컴퓨터를 관찰한 다음에 애니악 컴퓨터의 약점을 해결해서 만든 현대적인 컴퓨터가 폰 노이만 컴퓨터가 됩니다. 그러니까 폰 노이만 컴퓨터는 당연히 폰 노이만 방식을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하는데 왜 이렇게 컴퓨터 역사를 이야기했는가 하면, 우리가 공부하는 이 프로그래밍 언어는 갑자기 2020년대 이 시점에서 툭 떨어진 게 아니고요. 수많은 천재들의 노력이 쌓여온 거라는 겁니다. 수백 년 동안에 서양의 과학기술사와 컴퓨터 개발사는 일치한다고 볼 정도로 굉장히 오랫동안 개발되어져 온 겁니다. 이 기술을 여러분이 몇 시간 공부해서 확 와닿기가 참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컴퓨터 역사라는 것은 굉장히 길고 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한 번만에 우리가 이 중요한 내용들을 다 이해하고 가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을 좀 많이 가지고 조금씩 이해하면서 한 걸음씩 전진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공부할 때 항상 왜라는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왜 저런 식으로 개발을 할까?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이런 아이디어들을 여러분이 생각을 하면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물론 여러분이 생각하는 아이디어 대부분은 다 쓸모가 없거나 이전에 나온 거거나 그럴 겁니다. 근데 공부할 때는 좀 비판적으로 공부하는 게 여러분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그대로 따라가면서 공부를 하면 기억이 별로 안 남아요. 그래서 비판적으로 공부를 하려면 전체적인 그림을 좀 봐야 돼서, 우리가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하는데 왜 이런 방식으로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할까에 대한 의문을 풀려면 컴퓨터라는 하드웨어가 뭔지를 알아야 되고, 현재 우리가 쓰는 컴퓨터 하드웨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컴퓨터가 어떻게 발전되어 왔는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간략하게나마 여러분에게 컴퓨터 개발사를 설명을 했습니다.